아카데미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그 VR 박사님이 한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VR이 얼마나 이 사업이 대단한 일이며 어린이 VR에 대한 전문가가 오셨어요. 어린이, 그러니까 직접 교수님이신데 한번 잠깐 VR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알아야 될 기본 상식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쓰신 책도 있으신데 오늘은 잠깐 10분 동안 우리 교수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냥 앞에 뭐 해도 되죠? 네, 앞에.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원래 방송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EBS라든가 KBS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VR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 갖고 뛰는 게 성공의 기본인 거죠. 근데 거기에 꼭 따라가야 되는 게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판매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거 성분이 안 좋다던데 이걸 왜 쓰세요?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뉴스나 그런 데에서 문제를 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방패막, 보호막이 있는가? 저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VR을 아는 사람들마저도 VR을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VR을 알려면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려면 해부학도 알아야 되고, 뇌교육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계공학도 알아야 되고, 원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각각은 전문가인데 이 전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좀 일찍 와서 핸드폰을 찾아봤는데 VR과 시력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은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올 겁니다. VR, 시력. 그리고 엊그저께 공교롭게도 모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VR 개발자가 VR을 쓰면서 뭔가를 개발했는데 눈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BBC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확산세에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VR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다 폐기시켰어요. 수백억 들인 거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 책이 작년 말에 나왔는데 왜 제가 책을 쓰게 되느냐.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책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정확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싶고 와전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VR이 정말 나쁘다면 여러분 사업 접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책을 썼지만 VR이 정말 나쁘다고 판명이 되고 그게 팩트라면 저도 책 다 폐기시켜야 돼요. 그런데 저는 VR을 연구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VR이 정말 아이들에게, 성인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부터 파악을 했어요. 외국에 있는 연구 논문이라든가 저희 자체 연구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실제 왜 시력이라는 게 VR에서 좋은지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중이라고 했어요. 집중. 자, 집중이 해부학적으로 뭘까요? 해부학적으로. 근골격이라든가 이제 여러 우리 몸으로 봤을 때,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집중은 뭘까요? 집중할 때 우리는 뭘 쓰죠? 그렇죠. 안구가 있는데 두 개의 안구가 초점을 맞추죠. 근데 한 눈은 이쪽을 보고 한 눈은 이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처럼. 그러니까 두 눈으로 어느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춘 게 해부학적인 집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눈에는 움직이기 위한 근육이 6개가 있어요. 내직근, 외직근, 상직근, 하직근, 상사근, 하사근 이렇게 6개의 근육이 눈 알을 돌려줍니다. 근데 눈 운동한다고 눈 알을 이렇게 돌리고 막 하잖아요. 그것도 눈이 좋아지는데 약간 일조는 해요. 하지만 시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럼 눈이 좋아진다, 눈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안경 쓰신 분들 계시네요. 그렇죠. 초점 조절 능력이 시력이에요. 초점 조절 능력. 그런데 그 VR과 시력을 찾아보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VR을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사업은 VR을 많이 볼수록에 성장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VR이 왜 안 좋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TV도 이 정도 거리에서 두고 스마트폰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그 기계가 눈앞에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VR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VR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앞에다 놔보세요. 초점이 맞춰지나요? 안 맞춰지죠. 근데 우리는 왜 그 안에는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책을 여다 놓고 보면요. 저도 안 보여요. 여러분도 안 보여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초점이 맞춰져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VR은 이 앞에다가 뒀는데 희한하게 초점이 맞춰져요. 자, 눈은요,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눈은 아까 이야기했던 6개의 근육이 움직이는 역할만 하지, 초점 조절 능력은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그럼 눈이 좋아지는 거, 초점 조절 능력이 뭐냐? 눈 안에 보면 우리가 홍채가 있고 동공이 있죠. 근데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근데 동공의 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렌즈는 여러분의 안경과 다르게 딱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렌즈를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거를 모양체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죠? 모양체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양체근. 모양체근이 여러분의 시력을 관장합니다. 모양체근이 긴장하거나 이완하게 되면 이 렌즈의 두께를 조절해줘요. 그래서 뭔가를 볼 때 우리가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순간적으로 모양체근이 움직여서 초점을 맞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체근이 그 제대로 된 동작을 하지 않을 때 시력이 나빠지는 거겠죠. 자, 로봇은 움직일 때 배터리를 쓰죠. 전기를 쓰죠. 그리고 모터를 통해서 움직이죠.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음식물을 먹고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그걸 통해서 몸에 있는 근섬유, 근육, 근원세사라고 하거든요. 그 근육이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뭔가 동작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운동할 때 스트레칭하지 않고 이 상완 이두근을 짧게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고 이거를 평생 운동해요. 나중에 여러분 불구가 됩니다. 팔 안 펴집니다. 팔 안 펴져요. 모양체근이 여러분이 그 거의 대부분 이제 글을 쓰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핸드폰을 보시거나 할 때 딱 40cm의 원칙입니다. 40cm의 원칙. 딱 40cm 안에서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모니터 봅니다. 맞죠? 그렇게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모양체근이 긴장과 이완하면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면서 눈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거리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장 안 좋아지는 매체가 뭐냐? 책입니다. TV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왜 VR은 눈이 좋아진다고 이 홍 박사가 주장을 하느냐?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연구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자, VR을 앞에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초점은 원거리와 근거리가 있는데 근거리를 조금 더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 희한하게 눈이 원거리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가 됩니다. 이 안에서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VR을 봤을 때 뭐가 보이죠? 거의 1m, 2m에서 멀리 있는 것까지 보이는 영상이 나오죠. 적어도 1m 이상의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양체근과 눈은 이거를 멀리 본다고 생각하고 원거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좋아지는데 눈이 좋아지는 훈련기기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의 개발에 참여됐어요. 어떻게 눈이 좋아지느냐? 눈 훈련하는 거 이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자, 눈이 좋아지는 건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평면을 봅니다. 2개의 눈으로 입체를 보라고 눈이 2개인데 우리는 평면을 봐왔어요. 계속 입체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눈이 2개가 있는데 눈이 2개면 입체를 봐야지 눈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체가 다 모노였어요. 모노. TV 모노, 책 모노 다 모노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눈이 안 좋다, 피로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 뭐라고 하죠? 책 보다가 눈 아프고 컴퓨터다가 눈이 아프면 잠시 멀리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이 집중하기 위해서 내직근이 양쪽이 들어가면서 긴장하면서 뭔가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모양체근이 텐션이 있으면서 초점을 조절했죠. 그 상태에서 뭔가를 오랫동안 보면은 눈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 보게 되면 이 내직근이 풀어지면서 앞을 보면서 0점 조정이 됩니다. 눈이 0점 조정이 돼야지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멀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질문 있으세요? 네, 그
VR을 썼을 때 어지럽다는 증세를 아주 조금만 보고도 얘기하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자, 제가 맡은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자, 어르신들도 있고 다 그러는데, 어제 제가 5세 아이를 실제 임상을 했고, 저희가 3,000뷰 넘는 아이들 임상을 했어요. 근데 시력이 제일 좋은 건 성인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업할 때 나이 든 분들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나이와 관계없이 VR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기에는 VR의 제일 첫 번째 그 부분은 렌즈입니다. 동그란 렌즈가 있죠. 그 다음에 통과해서 보는 게 그 안에 있는 패널이에요. LCD 패널. 패널에 있는 영상을 우리는 확대해서 보죠. 근데 그 렌즈는 보통 그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돋보기 렌즈 보잖아요. 돋보기 렌즈 이렇게 보면은 어지럽죠. 근데 그 돋보기 렌즈는 렌즈가 두껍기 때문에 그 렌즈를 안 쓰고요. 얇은데 그 안에 이렇게 원형으로 홈이 파져 있는 프레넬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프레넬 렌즈. 프랑스에 있는 학자가 개발한 건데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했고 옛날 TV도 그걸 다 들어갔어요. 프레넬 렌즈인데 얇으면서 돋보기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 렌즈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결 모양이 살짝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어지러워요. VR은. 완전히 압착을 시켜야 됩니다. 프레넬 렌즈의 특성상. 그래서 VR 봐봐 그럼 나 눈이 어지러운데 이게 뭐야 이렇게 보는 분 계시죠? 그럼 나 어지러워라고 바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압착시켜서 보게 하시고요. 두 번째, 돋보기 렌즈에서 가장 선명한 데가 바깥일까요? 가운데일까요? 가운데죠. 빛을 모은 데가 가운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VR을 볼 때 보는 습관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고개를 돌리면서 시야각 바깥의 것을 보게 돼 있고 시야각 안에 있는 건 눈동자를 돌리면서 보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그냥 돌리잖아요. 그죠? 근데 VR은 달라요. 시야각 안에 영상이 나오더라도 렌즈의 특성상 정중앙만 또렷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습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드 트래킹이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중앙만 또렷한데 왜 여기에서 눈알만 돌리면서 바깥이 뿌옇다, 화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기계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눈이 안 좋다. 이거는 제가 사실 한 시간 넘게 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제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세세하게. 그리고 그 기사에 나온 거 삼성에서 뭐 VR을 쓰지 마라 금지했다. 어디에서 기사가 나서 눈에 안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정면 반박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다 올려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홍상준의 멘토TV라고 하는데 뭐 멘토TV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저는 원래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꼭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다 보시고 네 하나만 더 질문. 한 번 더 인터뷰 해도 될까요? 그러면